농부의 성공 비결, 농업의 6차 산업, 6의 비밀 파머스 진행자 전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성금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스타나 소믈리에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삼에는 인삼 마이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오실 분은요, 국내 최연소 인삼 마이스터입니다. 인삼의 달인 놀매 인삼의 박범진 대표님이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수 한 분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외모가 출중하신데 간단하게 출연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렇게 공기 좋고 네. 물 맑은 곳에 네. 에서 우리 전정 선생님하고 서성금 우리 네. 여사. 뭐라 개그우먼? 서성금 네. 선생님을 보니까 네. 정말 직접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네.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아우, 저희가 더 영광입니다. 제가요, 오늘 우리 박범진 대표님을 아주 그냥 샅샅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미 외모서부터 흐르는 이 패션까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 이분에 대해서 제가 대놓고 팜업스의 또 앞조사원 아니겠습니까? 한번 조사한 거를 또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진, 그는 누구인가? 올해 40, 아버지 때부터 인삼만을 재배했던 농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인삼을 재배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 후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삼 재배에 뛰어들어 가업을 이었는데요. 인삼에 관해 국내 1호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삼 농가 중 최초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았고요. 2013년에는 인삼 마이스터를 국내 최연소로 취득했습니다. 박 대표가 주축이 되어 처음으로 인삼 칩을 개발하고요. 동남아 시장은 물론 일본에도 수출을 시작! 글로벌 인삼 달인으로 자리매김하신 분이네요. 인삼 마이스터가 뭔지 사실은 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지금부터 그런 얘기들을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죠. 인삼 재배로 가업을 이으셨다고요? 네, 6차 산업을 선도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기농인들이 많으셨는데 모태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인삼 재배에 끌렸던 이유가 뭔가요? 우선 인삼 재배에 끌렸다고 하기보다는 네. 근데 제가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항상 함께 해온 것이 인삼이었습니다. 그 동네, 네. 동네가 인삼을 재배를 많이 했나 보죠? 네, 인삼도 많이 했었고요. 아버지께서도 제 유년 시절을 항상 인삼밭에서 이렇게 놀게끔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네. 저희 어렸을 때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네. 5월 5일이면 어린이날인데 그 5월 5일이 되면 항상 인삼에는 인삼 그 꽃을 따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요? 네, 그 시기에는 저희는 그 소풍을 항상 인삼밭으로 인삼밭으로 가서 도시락을 싸서 인삼밭으로 가서 항상 그 꽃을 따고 네. 그렇게 지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날 맞기도 했던 세대예요. 어린이날이 그 뭐가 없었어요. 잘못해서 막 그랬거든. 근데 그래서 이제 인삼 하는 걸 쭉 봤으니까 자연스럽게 난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나 보죠. 네, 그것도 그렇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을 겁니다. 네. 어느 분이 너희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인삼 농사를 지으십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했는데 정말 좋은 일을 하신다고 그분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다른 농사도 있지만 사람의 어떤 건강과 생명을 또 연장시키고 도움을 주는 그런 인삼에 대해서 인삼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런 이양 농사를 지으려면 인삼 농사를 지어야겠다라고 그때 다짐하게 됐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삼 재배는 언제부터? 인삼 재배는 제가 25살에 네.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네. 26살부터 본격적으로 인삼 농사를 시작하는데
이제 농촌에서 살게 되면 가장 큰 걱정이 부모님도 그렇고 그 장가가는 겁니다. 결혼하는 거. 네. 농촌에서 살고 있으면 어떻게 이 아이가 장가를 갈까라는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졸업을 하면서 동시에 저하고 결혼을 바로 하셨군요. 네, 결혼을 바로 했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아니 인삼 농사 짓는다 그러니까 좀 아유. 작용을 했어. 아유, 그럼요. 그럼 요즘 뭐 농촌이 뭐 다 농촌인가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이프가 농사를 짓는 집에 시집을 간다라고 해서 발칵 뒤집혔대요. 아, 여자 쪽 집에서. 네, 많은 고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발칵 뒤집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까지 나서서 말리고 반대를. 막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인연이라는 게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진 거죠. 네네. 실제로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농사 짓고 하는데도 세대 차이가 좀 많이 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 제가 볼 때는 아버지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뭐 이런 거에서 부딪히질 않으셨어요? 이제 기성세대, 아버지 세대를 보면요. 아버지 세대 때는 감으로 농사를 지셨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인삼밭을 로타리를 이렇게 쳐놓으면요. 저기에는 거름이 얼마가 들어가야겠다. 저기에는 몇 평이니까 거름이 몇 차가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농사를 지으시죠. 근데 그게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분들의 감이라는 거 하는 그렇죠. 것이 경험이나, 네. 네. 몇십 년 동안 이어온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이 정말 진정한 마이스터시고요. 네. 존경할 부분인데 네. 제가 아버지하고도 이렇게 같이 농사를 지면서 물론 잘 된 적도 있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돌이켜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토양에 대한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성세대 그 이후부터는 저희는 토양을 검증을 해서 여기에 토양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과하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나가기 시작했고요. 과학을 좀 도입한 거네요. 네, 그래서 기성세대는 감에 의한 농사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은 과학영농에 의한 영농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인삼 마이스터들이 하는 일인가요? 그 말고도 다른 것들을 좀 네, 다른 것들도 또 많이 있죠. 뭐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다른 농가들보다 좀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그런 교육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고 빨리 이걸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접목을 해보고 이것이 성공적인 어떤 영농하고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걸 주위 농가들한테 전파를 하게 되죠. 우리 박범진 대표님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네. 아니 농림부 캠페인 주인공을 하셨다고 네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캠페인을 또 찍게 되셨는지. 네. 처음에는 네. 전화가 왔습니다. 네. 뭐 캠페인에 네. 방송 촬영을 좀 해야 된다고 네. 전화가 왔는데 이런 전화들이 저희가 법인을 만들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너무 많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다들 어떤 그 이제 목적이 있죠. 전화를 해서 이걸 이 방송을 만들어주고 신문에 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돈을 달라기도 하고 있죠. 이번에도 그런 거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네. 농림부 쪽에 관계된 일이라고 해서 흔쾌히 수락을 했고요. 이번 방송의 컨셉은 네 가지 컨셉이 있었습니다. 네. 젊은 농부, 그다음에 부자 농부, 그다음에 글로벌 농부, 그다음에 스마트 농부. 네, 이 네 농가를 선발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글로벌 농부로서 제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네 가지에 다 속하지 않으신가요? 뭐 다들 또 이제 유능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아까서부터 이제 인삼향이 계속 여기를 맴돌고 있는데 가지고 나오신 거잖아요. 요 가공품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건 가공된 게 아니고 바로 여기 몇 년근인가요? 이건 5년근 인삼입니다. 네. 5년근 6년근, 6년근 그러는데 5년근서부터 괜찮습니까? 그렇게 이제 고정관념인가요? 네, 보통은 이제 4년근부터 수확을 하게 되고요. 네. 연근에 따른 그런 이제 그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소비자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6년근이 가장 좋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네,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중앙대학교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서 네. 여러 곳에서 3년근부터 6년근까지 이 삶을 갖다가 분석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사포닌 함량 같은 경우는 4년근에서 가장 높게 나왔더라고요. 결과에서 보면. 하지만 저희가 이 삶에 대한 어떤 그런 품질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4년근부터 6년근까지 비교를 했을 때 네네. 어떤 연근에 따른 어떤 사포닌 함량의 그런 차이보다는 네. 이런 그 인삼을 보게 되면 이런 네네. 미가 풍부하게 붙어 있느냐, 이 미가 뿌리라는 건가요? 네, 미가 많이 붙어 있느냐, 네. 붙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많이 붙어 있는 게 좋은 건가요? 사포닌 함량은 그 샘이나 네. 이쪽에 더 많이 훨씬 높게 샘이 어느 부분인가요?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얇은 미를 샘이라고 하죠. 얇으면 얇을수록 사포닌 함량은 한 8배 정도 더 이렇게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르다, 쪽에. 그럼 오히려 샘보다. 잔뿌리를 이렇게 좀 먹는 게 더 효과가 있겠네요. 예, 전체 사포닌 양은 그게 더 많이 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가공을 한 거죠. 네. 인삼 진액이라고 그러죠. 네. 그쪽이 이제 논산이라서 개백 홍삼이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논산의 상징 아니겠어요? 개백 장군이.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일본어로도 수출이 되고 있나 봐요. 여기 보니까는 일본어로 네. 또 뒤에 이름이 또 이렇게 있네요. 이제 일본으로 이제 네. 수출을 하고자 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요거는 아직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지 않고요. 네. 일본에 이제 준비를 하고 네네. 계시는. 일본에서 인증을 도입해서 일본으로 나갈 준비를 지금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일본 가면서 이순신 그러면 좀 무서워할 것 같아요. 개백 정도가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뭐죠? 네, 이거는 물이 들어있는데? 인삼 칩이라고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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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감자칩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건 칩이라고 하고요. 이거 하나 좀 뜯어볼까요? 뜯어서 네네네. 이걸 요 뜯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를. 네네. 요걸 좀 뜯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포장이 너무 이뻐요. 네, 선물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선물 받기 좋은 것이. 네. 인삼 칩이라고 하고요. 네. 이걸 하나 좀 드셔보시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박범진 씨가 직접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인삼을 젊은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쓴맛을 좀 줄이고 스낵처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삼 칩을 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거 한 병에는 인삼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약 3뿌리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만큼이? 네네. 야, 3뿌리 정도. 그러니까 어떤 봐서는 이제 한 뿌리도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리고 해서. 네, 그것도 그렇고요. 이제 뇌두나 미를 다 떼어낸 그 가운데 네, 부분만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네. 서로 치면 등심 같은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 다 잘라내고. 그리고 오늘 지금 방금 또 인삼칩 맛보셨잖아요. 네. 맛보신 이 인삼이 보통 인삼이 아니더라고요. 네, 네. 이 인삼이 우수 농산물로 인증받은 인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수 농산물로 인증을 받다. 그게 어느 정도 뭐
좋은 건가요? 당이 좋은 거겠죠? 그걸 질문이라고? 어떤 건가요? 네, 우수 농산물 인증은 네. 농산물을 밭에서 이제 파종을 하고 생산을 하기까지 모든 위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물학적인 위해 요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적인 위해 요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인 위해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위해 요소라고 하면 그런 각종 뭐 미생물, 무슨 식중독균이나 뭐 살모넬라균, 뭐 이런 균들이 될 수 있고요. 화학적 위해 요소라고 하면 농약,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농약들이 될 수 있고요. 물리적 유해 요소라고 하면 유리가루가 들어갈 수도 있고 철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플라스틱 가공하는 과정에. 생산하는 과정이나 포장하는 과정에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유해 요소들에 대해서 그런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사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이런 절차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항목이 굉장히 많겠네요. 그럼 까다롭고. 네, 우선 우리나라 GAP 같은 경우는 네. 한 50가지 항목을 네. 충족을 시켜야 네.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일본 GAP 같은 경우는 138가지, 뭐 글로벌 GAP 같은 경우는 네. 234가지의 그런 점검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런 항목들을 통과해야지만 인증을 받을 수가 그럼 있습니다. 지금 인증이 어디까지 인증이 된 건가요? 뭐 지금 아까 일본 것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네. 글로벌도 얘기하셨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미 받으신 거고 네. 그다음에 3연패 하신 거네. 3연패. 네, 다 세 개 다. 맞습니다. 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고품질 인삼이라는 얘기인데 뭐 어쨌든 다른 인삼들이랑 차별화 전략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런 지금 현재는 이제 글로벌 GAP를 받은 인삼이 저희 농장에서 생산한 것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런 전국에서. 네.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전에는 어떤 품질이나 어떤 양이나 뭐 이런 부분이었다면 네. 현재는 안전성입니다. 그렇죠. 그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장 좀 강조를 하고요. 네. 거기에 제3자에 의한 정말 그런 인증을 받고 있는 그런 인삼이라는 걸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선호하죠. 맞습니다. 아니 놀매 인삼 하면 또 세계에서 인정한 인삼이다 이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놀매 좀 발음이 조금 어렵기도 한데 뜻은 어떤 뜻일지도 궁금하고 한번 들으면 잊지 않을 이름이에요. 놀매. 네. 네. 놀매라는 그 단어를 듣고 여러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그 놀부라고 하는 그런 반응도 있고, 네. 그래서 잊어먹지 않는다. 놀새, 재밌다. 네. 놀돌이. 이런 저런 그런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네. 놀매라고 하는 거는 그 황산벌은 다 아시죠? 네, 네. 황산벌. 네, 네. 황산벌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제 논산 지역의 네. 논산 지역이고요. 황토읍입니다. 황토읍. 그 황토읍의 황토 지역이고요. 황토읍 지역이고 그 노란 흙, 네. 그다음에 산. 그래서 노란 산이라고 해서 이름이 놀매였습니다. 옛 지명이. 옛지명, 네. 황산의 옛지명이 네. 놀매 전투에서 계백 장군이 뭐 활약을 하셨다,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놀매 전투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나갔겠지. 네.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황토는 뭐 여러 가지 네. 어떤 미네랄이나 어떤 효소들이 많이 살아있는 그런 흙이라고 해서요. 그곳에서 인삼을 재배를 하고 키워냈다라고 해서 놀매 인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6차 산업의 핵심인데 인삼 재배를 이렇게 그치지 않고 이제 브랜드를 개발하고 또 해외 수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좀 하지 않습니까? 다른 농가들의 또 이제 좀 배우러 오지 않습니까? 그쪽에 인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안 가르쳐 줍니까? 아닙니다. 그 마이스터로 지정이 된 모든 이제 102명의 네네. 우리 마이스터 분들은 전부 다 자기의 기술이나 노하우들을 주위 농가들한테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인삼을 재배하고 또 이 안전한 인삼을 재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GAP뿐만 아니라 해외 GAP를 도입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수출을 위해서 해외 GAP를 또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농가들은 해외 GAP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부지런히 다니고 또 외국도 나가서 그런 GAP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농가들에게 이제 농한기를 이용해서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젊은 농대생, 학생들도 와서 그런 네, 학생들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아까. 네. 많이 있습니까, 학생들도? 학생들도 그냥 꾸준히 방학을 이용해서 농가에 방문을 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도 배우고 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이 규정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이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전에 그 외국에 판다고 그럴 때 사실은 정보가 전혀 없거든요. 이건 좀 여담인데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잘 가는 지리산에 어느 분이 그 산삼을 정말 100몇 년 된 걸 캤는데 이걸 도대체 서울 가서 누구한테 어디서 팔 건가? 얼마라는데 신문에 얼마에 팔았다는데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거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예전에 그 자기가 이렇게 두루마기 한복을 입고 네. 써가지고 네. 산삼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롯데 호텔 앞에 가면 네. 부자들이 많이 지나갈 것 같아서 그 앞에 가서 서 있다가 한 3일 만에 팔고 왔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팔긴 팔았네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야, 그 캐낸 것도 대단하지만 가서 팔로를 개척한 것도 대단한 어르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실 적에 이제 혼자만 하신 게 아니라 아내분이 이렇게 코디도 해주시고 뭐 아내분의 도움도 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던 사람은 네, 집사람이죠. 네, 집사람이고 제가 남들이 하고 있지 않은 어떤 농법이나 또 이런 인증을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분들은 다 말리셨어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해오던 방식대로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뭐 이러죠. 열심히 농사만 져도 먹고 사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이렇게 다 반대를 했을 때 하지만 아내만큼은 제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고 심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줬고요. 아내 자신도 인삼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다니던 인삼 학교를 제가 1기로 졸업을 했고요. 2기로 아내가 다녀서 졸업을 했습니다. 네, 일기 때 반장하셨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기수별로? 기수별로 한 20명 정도 충남에서 그렇게 모이고 있고요. 충남 농업 마이스터 대학에서 인삼반으로 이제 다니고 있고요. 지금 이제 4기째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분이 진정한 내조의 여왕이네요. 네.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인삼만 생각하고 사셨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좀 힘들고 뭐 주변 때문에 힘들고 사업하시다 힘들고 농사짓다 힘들고 이러다 보면 좀 이렇게 다른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적은 없으신지. 사실 그 농사일이 힘들지 않은 일이 없을 겁니다. 저 또한 농사를 지으면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걸 좀 해볼까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딱 정리를 해주셨죠. 너가 인삼 농사를 짓지 않을 거면 연을 끊자. 어머. 그러니까 이번엔 이쪽에서 반대를 하셨네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잡아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이제 앞으로 계획도 있을 거고 최종 목표는 어디까지인가요? 최종 목표는 우리 인삼을 세계 최고의 우리 인삼 아닙니까? 네. 이거는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데요. 이 세계 최고의 인삼을 우리만의 최고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좀 안전성적인 면에서도 이제 보장을 하고 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 중에 인삼을 생산하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근의 중국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캐나다나 미국 이쪽에서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하지만 세계 최고의 인삼인 이제 고려 인삼에 대한 어떤 그런 재배 기준, 안전관리 기준은 우리나라 인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도 가신다는 것 같은데요? 이제 유럽 쪽으로 글로벌 GAP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네.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해서 판로를 좀 개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어디로든 나가실 수 있으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놀매 인삼의 박범진 대표님에게 인삼은? 인삼은 건강입니다. 인삼은 건강이다. 건강. 건강. 뭐 뭐니 해도 인삼하면 건강을 생각하시겠죠. 인삼은 사람의 몸을 가볍게 해주고 또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삼은 뭐니 해도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육의 비밀 파머스에서 놀매 농장의 대표이신 박범진 씨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전 정신이 있어야 살아남는 6차 산업 시대 인삼의 재배 기술을 확립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로 수출까지 준비하고 계시는 박범진 대표의 육의 비밀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하면 딱 좋을 의상인데.